안녕하세요. 오만사입니다. 저에게는 언니가 둘이 있습니다. 제일 큰 언니는 나이가 65세인데 별이 되었고요. 그 아래 둘째 언니는 61세입니다. 어릴 적부터 두 언니들은 별로 사이가 좋지 않았어요. 큰 언니는 맏딸로서 어려운 집안 살림을 도맡아하곤 했지만 둘째 언니는 정반대였기 때문이죠. 둘째 언니는 지능이 모자란지 어쩐지 늘상 자기밖에 몰랐어요. 그리고 현실 감각도 없었고 뜬구름만 잡고 사는 것 같았어요. 그리고 입에서 하는 말마다 불만투성이었어요. 한마디로 어른말로 하자면 속도 없는 사람이라고나 할까요? 겉만 반지르르 한 게 엄청 가식적이었습니다. 친정엄마가 아빠가 하시는 식당 일을 도우느라 집안일은 항상 큰언니의 몫이었어요. 큰언니가 엄마를 대신해서 저와 남동생을 챙기느라 정신이 없을 때도 늘 둘째 언니는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했습니다. 큰언니의 말은 절대로 고분고분하게 듣는 법이 없었죠. 그 때문에 항상 싸우곤 했어요. 둘째 언니는 큰언니를 정말 많이 미워했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결혼한 후에도 그렇고 손자볼 나이에도 큰언니에 대한 험담을 이루 말할 수 없었어요. 세상에서 자기 혼자만 제일 잘나고 이쁘고 착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하지만 제가 보기엔 제일 이기적인 인간이었죠. 큰언니처럼 저와 남동생에게 말 한마디라도 다정하게 해본 적이 없었어요. 꼭 아버지가 엄마한테 하던 것처럼 쏘아붙이고 핀잔 주는 것이 일상이라서 저와 남동생은 작은 언니를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공부를 곧잘 했었는데 제가 중학교 3학년일 때 그러더라고요. 공부만 잘하면 뭐하냐? 너같이 뚱뚱하고 못생긴 애를 누가 거들떠나 보겠니? 나 정도는 되어 주어야 공부를 해도 어디다가 명함도 내미는 거야. 큰언니는 제가 좋은 성적을 받아올 때마다 공부를 열심히 해서 좋은 대학만 가라고 했어요. 큰언니가 책임지고 학비를 대줄 테니까 공부를 열심히 하라고 저와 동생을 격려를 해주었는데 작은 언니는 그 얼굴로 공부를 해봤자 소용없다고 하더라고요. 그때는 제가 사춘기 때라서인지 무척 그 말이 서럽고 속이 상하더라고요. 한마디로 언니로서 동생들에게 본이 되어주질 못했습니다. 그 가난한 살림에도 자기 물건에 대한 애착도 강했어요. 날이면 날마다 자기 방에 있는 화장품을 썼다는 둥, 옷서랍을 열었다는 둥 해서 저와 큰언니를 잡으려고 했어요. 완전 깡패가 따로 없었어요. 어쩌면 아버지랑 똑같이 닮았는지 기가 막혔습니다. 아버지가 하시는 식당 일이 잘 되다가도 안 되는 날도 많았어요. 엄마가 조금 나서서 식당 일을 거들면 잘 되는 것 같다가도 두 분이 싸우시는 날에는 몇 달간 엄마가 식당에 나가지 않을 때는 식당 문을 닫아야 할 정도로 힘들었어요. 아버지가 고집을 버리고 엄마한테 식당 일을 맡겼으면 더 잘 될 것 같은데 이상한 고집을 피워서 아버지가 엄마를 무시하더라고요. 하는 꼴이 어쩌면 아버지와 둘째 언니가 데칼코마니 같은지 지금 생각해도 지긋지긋하네요. 둘째 언니가 25살이 될 때까지도 밖에서 돈 한 푼 벌어오지도 않으면서 큰언니의 돈을 이런 구실 저런 구실 다 만들어서 뺏어가서 자기 몸 치장하는 데 쓰곤 했어도 전혀 미안해하지 않고 큰언니를 욕하곤 했습니다. 집에서 하는 일이라곤 하루 종일 저와 남동생을 괴롭히는 것이었죠. 얼굴에 마사지 크림을 쳐 바르거나 스템 타올로 얼굴을 두르고 있거나 오일을 붙이고 낮잠을 쳐자고 있는 것이 일인데 어쩌다가 남동생이 목소리를 크게 하거나 배고프다고 반찬이 어디 있냐고 물어라치면 난리를 치고 소리를 빽빽 질러대곤 했어요. 알아서 처먹지 자고 있는데 깨운다고요. 그러면 그날은 하루 종일 저를 쫓아다니면서 귀에다 대고 큰 소리로 쏘아붙이기 일쑤였어요. 저는 둘째 언니가 없는 세상에서 살아봤으면 소원이 없겠다고 했었네요. 그래도 큰언니가 있어서 편들어주고 엄마가 알아주니까 그나마 견딜 수 있었던 거죠. 엄마도 아빠 하나도 힘든데 둘째 언니까지 그러니까 정말 피곤해 하셨었죠. 둘째 언니는 늘 불만이었어요. 좋은 집안에 좋은 가정에 태어나지도 못한 것도 불만이었고 자기처럼 좋은 인물에 떵떵거리는 좋은 회사에 취직해야 하는데 부모를 잘못 만나고 재수없는 큰언니 때문에 대학도 가지 못했다고 불만을 하곤 했습니다. 큰언니가 가정 형편 때문에 대학 입학은 일찌감치 포기하고 공장에 들어가서 돈을 벌고 있었거든요. 큰언니가 공장에 다니는데 자기가 무슨 염치로 대학에 간다고 할 수 있겠냐고요.
정말 자기 멋대로 말하더라고요. 큰언니는 둘째 언니한테도 공부를 열심히 해서 대학을 가라고 했어요. 그런데도 쓸데없이 연예인이 되겠다면서 서울에 방 얻어달라고 떼를 썼었죠. 겉멋이 들어서 연예인을 하네 어쩌냐 하면서 하라는 공부는 하지 않고 학생이 몰래 화장하고 다니고 디스코 클럽에 놀러 다니려고 당구공을 훔치려다가 경찰서에 붙잡혀 가기도 했어요. 온 식구가 빨리 시집가서 꼴 좀 안 보고 살기를 바랬었죠. 큰언니는 힘든 엄마를 위해서 늦게 결혼하겠다고 처음부터 말했어요. 둘째 언니는 집에서는 그렇게 인상만 쓰고 소리만 꽥꽥 지르다가도 밖에만 나가기만 하면 이쁜 척을 하면서 생글생글 웃고 다녔고 목소리도 이상하게 오글거렸어요. 그렇게 멋부리고 한참을 다니더니 어느 날 엄마와 함께 병원에 다녀왔다면서 주구장창 한 일주일 동안은 꼼짝도 하지 않고 누워만 있더라고요. 그때는 별일이 아닌 것처럼 아무 말도 하지 않길래 잘 몰랐어요. 나중에서 알게 되었는데 임신을 하게 되어서 산부인과에 다녀왔다고 하더라고요. 그때부터 둘째 언니 꼬라지가 사나운 것은 더욱 심해졌던 것 같아요. 그 많은 식구 중에 자기 혼자서 방 하나를 차지하고서는 시끄럽다, 조용히 해라, 이것 가져와라, 저것 가져와라 지랄을 떨었죠. 구더기 같아서 근처도 가지 않으려고 했어요. 얼마나 큰언니한테도 함부로 대들고 고함치고 하는지 따닥따닥 붙어있는 주택이라서 웬만한 소리는 이웃집에 다 들려서 너무 창피했거든요. 둘째 언니 때문에 하루도 편안할 날이 없었기 때문에 그냥 비유만 맞춰줘 버렸죠. 그렇지만 지렁이도 밟으면 꿈틀댄다고 하잖아요. 저 같은 순딩이도 한번 뒤집어질 때가 있었어요. 그날은 지금도 생생하게 기억이 납니다. 제가 학교에서 집에 왔는데 완전히 씩씩거리는 얼굴로 저에게 자기 옷서랍을 손댔냐고 하면서 자기 양말 한 짝이 없어졌다는 겁니다. 그랬더니 거짓말 한다면서 계속 내놓으라고 하면서 귀에다 대고 소리를 지르면서 제 가방이며 제 책상이며 다 뒤지더라고요. 그러면서 저에게 도둑년이라고 했습니다. 자기 방에 슬금슬금 몰래 들어와서 자기 물건을 만진다고요. 절대 그런 적이 없었거든요. 아니라고 했고 더 이상 대꾸하기도 싫었습니다. 그러면 그럴수록 더욱 달려들며 저에게 잔소리를 해댔어요. 양말 한 짝이 뭐길래 자기 물건을 가져갔다고 저 난리를 또 치고 있는지 어이가 없었고 더러워서 참는다 했어요. 사실 제가 둘째 언니와 부딪히지 않으려고 웬만한 대화는 하지를 않았고 방 근처에도 가지 않았어요. 그러던지 말던지 대꾸도 하지 않았더니 머리까지 쥐어박기 시작했어요. 그래도 참았습니다. 때마침 엄마가 식당에서 잠깐 집에 들르셨어요. 엄마한테 촉내산에 제가 자기 방에서 들어가서 물건 훔친다고 난리를 치더라고요. 그리고 다듬이 방망이를 들고 와서 머리를 때리면서 그러네요. 너 엄마가 왔으니까 솔직하게 말해봐. 내 양말 훔쳐갔어? 안 훔쳐갔어? 이 도둑년아. 엄마는 그러는 언니에게 야단을 치셨고 그럴수록 언니는 팔짝팔짝 뛰면서 환장하겠다고 발광을 하면서 저를 쥐잡듯이 잡았습니다. 순간 제가 그때 느꼈어요. 둘째 언니가 자기가 받고 있는 이런저런 스트레스 해소를 위해서 저한테 화풀이를 하는 것이라고요. 그래서 이제는 더 이상 참아주면 안 되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방망이로 제 머리를 때리길래 그 방망이를 뺏어서 둘째 언니의 머리를 사정없이 치고 말았습니다. 너무 놀랐는지 신발도 신지 않고 대문 밖으로 도망쳤어요. 대문까지 쫓아가서 소리 질렀어요. 집에 들어오기만 해봐라. 나한테 죽을 줄 알아라. 엄마는 기가 막힌 광경에 어이없어 해하고 계셨습니다. 저는 대문을 잠가버리고 둘째 언니 방인 옷서랍장을 열어서 다 엎어버렸습니다. 엄마가 그만하라고 말렸는데 분이 풀리지 않더라고요. 제가 처음으로 언니한테 대드는 것이라서 엄마도 무척 놀라셨다고 했습니다. 난데 생전 처음으로 얻어 터지고 신발도 신지 못한 채 도망친 둘째 언니는 동네 교회 친구네 집으로 도망쳤다가 밤이 어둑해져서야 집에 조용히 들어왔어요. 제가 둘째 언니 방을 다 엎어놨어도 끽소리를 못했습니다. 그때부터 둘째 언니가 저를 무서워하더라고요. 그때부터 집안이 조용해졌어요. 저와 눈도 못 마주치고 슬금슬금 피하더라고요. 저한테 얻어맞은 곳이 야구공만한 혹이 생겼어도 이렇다 저렇다 하고 말 한마디를 못했습니다. 그렇게 고분고분하고 말도 잘 듣던 동생이 하루아침에 변했다니 믿기지 않는 눈치였는데 저는 그때부터 제가 비록 동생이지만 언니를 바로 잡아야겠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일부러 언니 방을 뺏기로 했어요.
저희 집에 방이 부족했는데 혼자서 방 하나를 독차지하는 게 얄미웠거든요. 안방은 아빠와 남동생이 함께 쓰고 있었고 제 방에서 큰언니와 엄마와 내가 함께 쓰고 있어서 비좁았거든요. 둘째 언니에게 이치에 맞게 말하고 방을 빼라고 했는데 그때도 제가 무서웠는지 아무 말도 못하고 바로 빼주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저와 엄마와 한 방을 쓰게 되었고 큰언니와 둘째 언니가 같은 방을 쓰게 되었어요. 그리고 제가 나서서 둘째 언니가 집에서 놀고만 있으니 집안 청소나 빨래와 밥을 하라고 했습니다. 하지 않겠다고 버텼지만 하지 않을 이유를 대라고 했더니 그때서야 하겠다고 하더라고요. 그냥 제가 무서워서 어쩔 수 없이 한다고 말하는 모양새였어요. 지지리도 못났죠. 둘째 언니가 뜻밖의 저한테 얻어 터진 후로는 정신을 차린 것 같았습니다. 엄마와 큰언니가 옳은 말을 해도 말같이 듣지 않더니 가만히 있던 착한 순둥이 동생이 한 번 하니까 그렇게 무서웠나 보더라고요. 그러다가 1년도 안 되어서 후딱 시집을 갔습니다. 큰언니보다 먼저 간 거였죠. 사귀었다던 남자친구는 동생이 아래로 넷이나 되는 장남이라서 헤어졌다고 하더라고요. 새로 사귀게 된 형부는 언니보다 10살이나 많지만 둘째 언니를 공주 대접을 해준다고 역시 얼굴 이쁜 것을 알아준다면서 좋아하라 했어요. 그런데 결혼한 지 1년도 안 되어서 엄마가 둘째 언니 때문에 깊은 한숨을 쉬시면서 그러셨어요. 어떡하냐? 결혼한 지 얼마나 되었다고 벌써 그런 소문이 다 나는지. 알고 봤더니 얼마나 이쁜 척을 하고 다녔던지 동네에 누구누구랑 바람났다고 소문이 나서 시댁 어른들한테 혼이 났다더라고요. 둘째 언니가 저한테 와서 그러는데 기가 막혔습니다. 내가 다들 자기네들보다 이쁘니까 동네 새댁들이 다 질투하는 거야. 다들 자기 남편 단속하느라고 정신들이 없더라고. 하긴 내가 이쁘긴 이쁜가 봐. 그 난리를 치는 것 보면. 그냥 그런 이야기만 했으면 웃고 넘어갔을 수도 있었어요. 그런데 큰언니가 결혼을 하겠다고 약속한 사람이 있었어요. 둘째 언니가 결혼한 후로 저희 집에 인사를 왔었기 때문에 형부라고 불렀습니다. 언니처럼 착실하고 성실한 사람이라서 돈도 많이 모았다고 들었어요. 큰언니와 결혼을 하기 위해서 집도 샀다고 들었습니다. 그것을 두고 둘째 언니가 질투를 하더라고요. 어머, 군뱅이도 그러는 재주가 있다고 하더니 저렇게 못생긴 얼굴에 뭐가 좋다고 저런 남자를 만날까? 그러면서 아주 어이도 없는 말을 했습니다. 사실은 형부가 나를 좋아했어. 나에 대한 눈빛이 보통이 아니었거든. 내가 형부 같은 남자가 눈에 안 들어와서 대시를 안 받아준 거야. 내가 딴 남자한테 가버리니까 언니랑 결혼하려고 한 거지. 그렇지 않았으면 나랑 했을 거야. 언니는 그것도 모르고 자기를 좋아해서 결혼하는 줄 알고 착각하는 것 좀 봐. 그래서 제가 물었어요. 형부가 언니가 결혼하기 전에 대시한 게 맞아? 아니면 언니 생각이야? 분명히 나를 좋아하는 눈빛이었어. 나한테 얼마나 잘해줬는데 그게 다 나를 좋아해서 그런 거지. 아주 미치고 환장하겠더라고요. 형부가 큰언니한테 잘 보이려고 동생이 둘째 언니한테 잘해준 모양인데 그걸 오해하고 있었어요. 그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제가 사귀는 남자친구를 우연히 집 앞에서 마주쳤는데 제 남자친구 있는 줄은 모르고 멀리서 오는 남자가 얼마나 키도 크고 오태가 나는지 설레었다고 하더라고요. 나이가 어려도 자기가 저보다 먼저 만났으면 결혼까지 생각했을 거라고 했는데 제가 아가리 그만 닥치라고 했습니다. 갑자기 무서운 얼굴로 말하는 저를 보더니 벌벌 떨더라고요. 그렇게 남자한테 환장하니까 동네에 헛소문이 도는 것 아냐. 제가 그래서 화장실에서 물을 떠다가 한 바가지 퍼부었습니다. 정신 차리라고 했고 동생이지만 이치에 맞는 말로 한참을 타일렀어요. 한 번만 더 입을 잘못 놀리면 가만두지 않겠다고 했더니 그 후부터는 조심하더라고요. 그러더니 둘째 언니는 아들 하나를 낳고 5년 만에 이혼당했습니다. 더 정확히 말하자면 시부모님의 시집살이와 동네 떠돌고 있는 좋지 않은 헛소문 때문에 그냥 자식도 줘버리고 쉽게 이혼해줬다고 했어요. 다들 그런 소가지도 없는 엄마를 둔 조카만 불쌍하다고 했습니다. 얼마 후에 큰언니가 몹쓸병에 걸려서 투병 중이라 머리도 다 깎아버리고 몰골이 말이 아니었습니다. 모두들 걱정을 하고 심란한 상태인데 문병을 끝내고 큰언니의 병실에서 막 나오는데 혼자서 신나는 목소리로 진심 그러더라고요. 와, 이젠 딸 중에서 내가 제일 예쁘다.
눈물 범벅인 엄마와 마음이 아파서 힘들어하고 있는 제 앞에서 이런 말을 하다니 사람도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엄마가 오죽하면 그러셨겠어요. 애기 미친년, 내가 노란 것을 낳고 미역국을 먹었다니. 그런데 아주 천연덕스럽게 그러더라고요. 엄마, 왜 그래? 언니가 지금 당장 죽는 것도 아닌데 뭘 그래? 저도 돌겠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둘째 언니 멱살을 잡고 화장실로 끌고 가서 말했습니다. 너 나한테 죽고 싶냐? 네가 큰언니 죽으라고 아예 고사를 치른 모양인데 너 여기 한 번만 더 오면 나한테 죽을 줄 알아. 알았어? 제가 완전 열받아 있으니까 그때서야 또 실수했다고 생각했는지 말이 헛나왔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큰언니 병간호도 둘째 언니에게 맡기지 말도록 했습니다. 어떤 식으로든 큰언니를 둘째 언니가 괴롭힐 거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었어요. 모든 식구들이 자연스럽게 둘째 언니를 멀리 했습니다. 그런 후로 하늘나라로 가게 되었는데 큰언니의 장례식장에도 컵배기도 비추지 않았습니다. 큰언니를 그렇게 미워하고 싫어했으니 혼자서 좋아서 죽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아버지도 진작에 하늘나라로 가셨고 엄마만 혼자 살고 계시는데 한 번을 찾아오지 않는다고 했어요. 김치를 가지러 올 때는 프리나게 다니더니 돈 쓸 일이 있으면 딱 연락을 끊었습니다. 어쩌다 큰맘 먹고 엄마에게 봉투에 10만 원 넣어서 드린 것을 큰 자랑으로 여겨서 여기저기에다 말하고 다니는데 정말 모자라도 이렇게 모자란 사람도 다 있을까 싶었습니다. 그러던 언니가 다 주고 가는 소리로 엄마에게 전화를 했다네요. 아파 죽겠으니 살려달라고 하더랍니다. 함께 살던 남자는 둘째 언니가 병이 드니까 도망갔다고 하더래요. 구순이 다 된 엄마가 놀라서 병원으로 찾아가 봤더니 위암 말기라고 했다는데 엄마보다도 더 늙어 보이더라네요. 어찌나 죽는 소리를 하면서 도와달라고 하더래요. 병원비도 없고 간호할 사람도 없다고요. 그러면서 저와 올케에게 말을 잘해서 병간호를 부탁하면 안 되겠냐고 엄마한테 눈물콧물 찍어 바르면서 말하더랍니다. 엄마는 큰딸도 먼저 보내고 기가 막혔는데 너마저 웬일이냐며 동생들한테 잘 말해보겠다고 하셨답니다. 저는 엄마에게 둘째 언니가 병원에 있든 말든 신경을 쓰지 말라고 했어요. 장성한 아들도 있고 며느리도 있으니까 알아서 할 거라고 마음을 놓이게 해드렸고 엄마 핸드폰 번호를 바꿔버렸습니다. 둘째 언니가 엄마에게 전화를 해서 엄마를 힘들게 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였죠. 큰언니가 아플 때 좋아라 했던 그 기억이 선명한데 염치도 없이 병간호와 병원비를 대주기를 바라다니 안 될 말이었습니다. 남동생도 큰언니의 장례식에도 참석하지 않았고 친정엄마에게도 무심하고 박했던 둘째 언니에게 기본적인 문병만 하고 그 어떤 도움도 주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몇 달이 지난 후에 오랜만에 조카에게 연락이 왔습니다. 임종이 다가온 것 같은데 자꾸만 저를 찾는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병실에 찾아갔는데 저에게 그러더라고요. 내가 이제서야 알았다. 내가 얼마나 못되게 굴었는지. 언니 노릇 한 번도 못해서 정말 미안하다. 엄마한테도 딸 노릇 한 번도 못해서 죄송하다고 전해줘. 저는 둘째 언니가 이렇게 진지하게 말하는 모습은 처음이라서 진심 놀랐습니다. 저도 좋은 동생이 되어주지 못해서 용서하라고 말해주었어요. 그러면서 옅게 미소를 지으면서 그랬습니다. 내 동생 왜 진작에 잘해주지 못했을까? 라고 하면서 눈물을 흘렸어요. 그때부터 둘째 언니한테 가졌던 돌 같은 마음들이 풀어지는 듯 했습니다. 부디 행복한 하루하루를 보내다가 편안하게 좋은 곳으로 가기를 빌었습니다.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부탁드려요.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